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신 김에 가오픈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비공식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 마신 김에 라는 팟캐스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완벽한 시작이라는 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엉성하고 부족하고 어색해 보여도 일단은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앞에 대본이 있지만 대본을 보면서 해도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7번째 녹화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내야죠.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프리퀄 에피소드인 만큼 혼자서 마신 김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마신 김에라는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름은 또 왜 마신 김에가 됐는지, 그리고 이 팟캐스트는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뭐 그런 기타 등등 시시콜콜한 마신 김에 추구미를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마신 김에는요, 게스트를 한번 모셔서 각자의 술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딱 영상이 켜지자마자 보셨을 테지만 팟캐스트 음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필스너 오르킬입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맛있는 라거 맥주죠. 필스너 오르킬 정말 좋아하고요. 이 필스너 오르킬이라는 맥주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맥주를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소리가 들렸나요? 약간 ASMR 느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옆에다 대고 맥주를 따라 봤는데 필스너 오르켈이라는 맥주를 사실 이 차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서 순식간에 핫스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필스너 오르켈은 이미 캔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더 오리지널 필스너라고 써 있어요. 필스너라는 것은 맥주로 치면 맥주로 치면이 아니지. 맥주라는 거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라거와 에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거 맥주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필스너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필스너라는 카테고리의 가장 대표되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필스너에 대한 대단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 재미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면 그거를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스트를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정말 유명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금 마셔볼게요. 음, 맛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쌉소름하고 시원하고 그냥 퇴근하면 먹고 싶은 맥주. 퇴근하면은 그냥 요거 한 잔 딱 걸치고 안주로 약간
마른 안주가 좀 땡기죠. 저는 한치 같은 거, 한치 같은 게 좀 땡깁니다, 지금.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념적인 맛있는 맥주랄까요? 관념적으로 딱 떠올렸을 때 맛있는 맥주 하면은 꼽을 수 있는 맥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약간 지금 진행해야 되는 이야기에서 옆길로 잠깐 세보자면 그 연희동에 탭스터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필스너 우르케를 전문적으로 서빙하는 맥주집이에요. 정말 맛있거든요. 필스너 우르케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필스너 우르케의 산지에 가서 먹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자기는 거기서 먹고 필스너 우르케의 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데려가고 싶은데 영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데려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탭스터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필스너 우르케 이 회사에서 공인 인증? 공인 인증이라고 하나? 그 공식 인증. 공인 인증이 아니지. 공식 인증된 비어 서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희동에 가실 일이 있다면 탭스터에 한번 들러서 맛있는 필스너 우르켈 한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팟캐스트 마신 김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호스트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호스트 이재용이고요. 저라는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술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브루어리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브루어리는 어, 똑같이 이 회차를 실시간은 아니지. 이 회차를 가장 빠르게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대체로 제 지인분들이실 것 같은데, 어, 제 지인분들은 브루어리가 뭔지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의 뭐 브루어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다시 한번 저의 희망찬 회로 제가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 이 첫 번째 차수를 들어주시는 저를 모르는 많은 분들께서는 브루어리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브루어리는 맥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맥주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런 브루어리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어느새 일하다 보니 5년 차가 되었는데요. 브루어리라는 공간은 맥주를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맥주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도 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지에 가야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브루어리도 똑같습니다. 그 맥주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그 맥주를 저렴하게 먹어볼 수 있고 또 그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곳에서 매니저로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사실 브루어리에서 일하는 게 저의 뭐, 단 한 가지 정체성은 아니니까,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사실 브루어리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런 질문들 받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되게 순수하게 악의 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그러면 회 마실 때도 맥주 마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맥주 마실 때도 있긴 해요. 맥주 마실 때도 있지만 저도 초록병 소주 좋아하고요. 회 먹을 때는 청아 한 병 먹는 거 좋아하고요. 뭐 초록병 소주도 좋아하고 증류직 소주도 좋아하고 뭐 양주라고 불리는 카테고리 있죠. 뭐 데킬라, 위스키, 개인적으로는 진을 정말 좋아하고요. 보드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안 먹는 거 없고요. 어제는 전통주 모임이 있었어요. 정확히 전통주라기보다 막걸리 모임이 있었는데 막걸리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안 가리는 편이에요. 술은 정말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고요. 뭐 꼭 술이 아니더라도 마시는 건 사실 다 좋아해요. 뭐 커피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건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새로운 술을 마실 기회, 새로운 커피 혹은 새로운 차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초대를 받으면 웬만해선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부르면 쟤는 올 것 같아 라는 사람의 쟤를 맡고 있고요. 저는 뭐, 네,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예를 들면, 음, 이 식음료라는 거는 사실 먹고 맛있고 즐겁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 어쨌든 서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일로 하는 저희들은 전문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실제로 손님들에게 서빙을 했을 때는 그게 그저 즐겁기만 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마시는 거는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사람이고요. 뭐, 이 이상 이야기할 만한 게 딱히 생각나지는 않는데, 어, 앞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게스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으니 오늘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팟캐스트 마신 김에 기획 의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팟캐스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꽤 오래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대숏폼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뭐 인스타 릴스, 유튜브 아니지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뭐 이런 식으로 숏폼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는 콘텐츠도 되게 많지만 어, 그런 걸 보다 보면 왠지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꽤 있거든요. 저 되게 그거예요. 그 도파민 중독자. 그 스크린 타임 최근에 그 지구 오락실에서 영지가 본인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방송에 공개했는데 막 20시간 뭐 이렇게 나온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재밌당 이러면서 보고 제 스크린 타임을 확인했는데 저도 두 자릿수더라고요. 한 10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많이 보니까 힘들지, 많이 보니까 지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그냥 저는 꼭 많이 보지 않아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빠르게 도파민을 주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쇼폼 미디어라는 건. 왜 그 쇼폼 미디어 마케팅 같은 거를 보여주는 채널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막 후킹이 있어야 된다. 딱 보자마자 이 쇼폼을 끝까지 보게 하는 후킹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막 눈길을 잡아 끄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쇼폼 컨텐츠들이 그렇게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 나도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어, 내가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나는 재밌게 보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치기도 하고 그 지치는 컨텐츠를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사람들한테 먹힐지도 의문이고 또
그런 컨텐츠를 나까지 생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랑은 좀 반대로 호흡이 긴 컨텐츠를 한번 생산해 보고 싶은데, 호흡이 긴 컨텐츠라 함은 뭐 유튜브 영상을 길게 뽑을 수도 있고 혹은 글을 쓰는 방향도 있겠지만, 나는 글을 쓰는 재주도 없고 유튜브 영상을 길게 편집할 만한 체력도 없으니 그것보다는 품이 조금 덜 들되 그래도 조금 본세가 나는 그런 미디어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채널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뜨개질입니다. 이런 뜨개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뜨개질을 하면서 듣기에 정말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뜨개질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막 순식간에 막 몇 개씩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 운명이다. 이러고 이제 팟캐스트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팟캐스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팟캐스트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때 마침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음, 아마 저와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 그 고객분들한테 이 맥주를 영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제 맥주라는 게 사실 되게 마니악한 측면이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사람들이 뭐 수제 맥주 뭐 좋아요, 뭐 수제 맥주, 뭐 고급져요, 뭐 수제 맥주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제 맥주라는 카테고리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식음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흔한 맥주집으로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 여기 일반 맥주는 없어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는 그 질문이 예전엔 되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이런 맥주를 서빙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런 문화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 막 이러면서 나름의 그 고향감? 제 스스로 그런 문화를 몸담아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살려내고 싶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에 괜히 섭섭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섭섭하진 않아요. 그게 이미 섭섭하기는 이미 끝났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그런 손님들마저도 이 맥주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좋은 맥주를 나만 하는 건 너무 아쉬운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한도 끝도 없이 영업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크래프트 맥주의 세계에 빠지게 해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좋은 걸 나만 할 순 없다. 나의 최애를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최근은 아니야. 좀 됐어요. 근데 이게 매장에서 일을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선 오는 손님들한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한테만 내가 말을 걸어서 그 맥주에 대해서 영업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영업이라는 건 내가 발벗고 뛰쳐나가가지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영업하고 이 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을까? 되게 미약한 영향력에 비해, 가지고 있는 미약한 영향력에 비해 큰 꿈을 꿨는데요. 마침 그 팟캐스트를 해야겠다라는 것과 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주제를 맥주 영업을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최애를 영업하는 팟캐스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건 좀 빨리 정하게 됐어요. 팟캐스트를 해야지.
그러면은 요즘 고민하는 그 주제를 해야겠다. 그 주제를 갖고 팟캐스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진짜 맨 처음에는 되게 뾰족한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청취자의 대상이. 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맥주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나는 맥주 왜냐면 나는 맥주 영업을 하는 팟캐스트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을 거잖아요. 그럼 또 내가 생각한 거에 너무 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또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꼭 맥주여야 되나? 맥주를 영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주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주류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류라는 게 어쨌든 건강하진 않잖아요. 신체적인 건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그 소비가 줄어드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나 혼자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 술 자체를 덜 먹게 되더라도 이왕 먹는다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술을 본인 취향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마음은 있어서 그러면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술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생각만 많고 행동하진 않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스타일인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술이라면 다 된다. 그럼 게스트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나의 부족한 능력치를 나 혼자 떠들었으면 금방 미천 드러나는 일을 게스트가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 이름이 마신김에가 된 거예요. 네, 마신김에라는 이름은 되게 그렇게 짓게 됐어요. 사실 마신김에라는 이름 자체를 제가 완벽하게 정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막 나열해서 챗GPT한테 팟캐스트 이름 지어줘라고 던졌을 때 걔가 뽑아준 100개, 진짜 100개예요. 제가 100개를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10개만 해주길래 이런 스타일로 바꿔줘, 저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스타일이 나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100개를 뽑아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를 몇 개 꼽아서 그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또 마음에 들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식으로밖에 AI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 사실이 내 스스로가 조금 한심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가치를 잘 담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신김에라는 팟캐스트까지는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팟캐스트 마신김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오늘은 제가 사실 프리퀄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맥주 한 잔 따라 놓고 저 혼자 말하다 보니까 맥주를 많이 못 마시고 있지만 말 나온 김에 한 모금 마실게요. 저 혼자 떠드느라 맥주를 이렇게 잘 못 마시고 있지만 사실 다음 회차부터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게스트와 함께 술을 이렇게 갖다 놓고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논아 먹으면서 그 게스트에 맞춘 대화들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런 대화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미로 정해놓은 어떤 한 문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술 친구가 되어야지라고 적어놨었어요. 그 먹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밥을 드시는 분들은 밥 친구라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술 먹방을 술 친구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듣는 매체니까 듣는 술 친구를 내가 선점해야겠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선점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팟캐스트도 되게 생겼다가 없어진 것들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추구미는 그렇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는 맥주 업계만 조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약간 저의 사심이잖아요. 저의 사심으로 맥주 업계 부흥을 위해 맥주만 하겠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 그거를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왜 그 여름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이 방영할 당시에 실제로 바리스타들이 되게 많이 생겼대요. 바리스타 그리고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김은희 작가님 하고 장항준 감독님의 드라마죠. 사인 그 드라마가 방영할 당시에 실제로 법의학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맥주에 관련된 미디어를 생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맥주 업계를 찾아주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을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맥주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적죠. 근데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처럼 영향력 없는 사람이 그런 거대한 꿈을 꿔도 되나?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물론 큰 꿈을 꾸면 깨지는 조각도 크다고 하지만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땐 그 꿈은 너무 크고 현실적인 목표를 좀 생각해 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 주류 업계 전반적인 흐름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취하면 됐다 하는 느낌이라기보단 이왕 전체적인 소비 추세가 감소하는 만큼 한 번 마실 때 제대로 마시는 문화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목표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제 스스로도 모순인데 처음에는 팟캐스트만 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듣는 분들이 적으면 제 스스로도 좀 지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왜냐면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어, 팟캐스트도 쇼폼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야 되나? 나는 쇼폼이 싫어서 팟캐스트 한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그래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떠들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쯤은 올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팟캐스트 음성만으로도 송출은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상도 찍어서 비주얼 팟캐스트라는 형태도 취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채널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티파이가 열심히 그런 걸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티파이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포티파이에서 들을 수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 쓰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채널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팟캐스트 이 마신 김의 구성은 게스트를 한 분 모셔놓고 술 한잔 하면서 듣는 술 친구처럼 마신 김에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을 같이 해보는 그런 약간 되게 캐주얼하고 조금 부담 갖지 않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대화, 인터뷰형 팟캐스트를 지향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팟캐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영상도 찍게 됐는데 혹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스트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뭐 등만 나오고 싶어요. 그럼 등만 촬영해 드리고요. 뭐 나는 상반신 목 아래로만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도 해드리고 좀 얼굴 나오는 건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번 주에 신발을 하나 사는데 이 신발로 찍어주세요 하면 신발로도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맞춰드릴 수 있는 호스트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첫 번째 비공식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게스트 섭외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도 게스트 섭외가 확정난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가 사실은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팟캐스트 출연한다고 해주세요. 저 혼자 계속 떠들 순 없단 말이에요.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게스트 분들에게 맞춘 대화라서 제가 그 게스트 분들과 조금 소통을 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서 게스트별로 주제를 조금 정하고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는 가져올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게 넓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인생 첫 맥주다 이런 것도 가져오셔도 되고, 혹은 어, 이번 주제에 잘 어울리는 술인 것 같다. 나는 이 주제에 맞춰서 뭔가를 할 때 이런 술을 좀 자주 먹었다 하는 술을 가져오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술들을 좀 나눠서 먹으면서 그런 술들을 영업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막막해요. 좀 막막한 게 게스트 섭외가 아무도 안 되어 있어서 다음 차수도 혼자 찍어야 되나. 이거 올라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또 한 차수를 올려야 좀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텐데. 하지만 이게 또 첫 시도라, 이런 것들 하는 첫 번째 시도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이거 듣는 분 중에 게스트로 나오고 싶다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도입부 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게 일곱 번째 녹화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녹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집에 핀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 유튜버 분들 쓰시는 이렇게 옷에 꽂아서 쓰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게 핀 마이크로 녹음을 하니까 음질이 너무너무 구린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음성 미디어인데 이게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막 실험해 보면서 찍느라고 한 두세 번 해봤는데도 전혀 안 되길래, 이건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사야겠다 하고 막 장비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비가 되게 비싸요. 이게 막 팟캐스트를 하는 크리에이터 전용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막 너무 비싸. 내가 그런 것까지 투자해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진입 비용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장비를 막 이것저것 엄청 알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출장형 팟캐스트를 또 지향하거든요. 지향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출장형 팟캐스트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진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원하시면은 글로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녹음 및 녹화를 하는 그런 거를 좀 지향해서, 그럼 장비를 조금 가볍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디서든지 말을 할 수 있고 녹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토대로 장비를 막 찾아보다가 이런 형식의,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들고 쓰는 마이크, 노래방 가면 있는 마이크죠. 그런 마이크를 준비를 했고, 또 팟캐스트를 전용으로 나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작은 사이즈로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트들을 중고로 구매를 해서 어, 생각보다 좋은 음질의 팟캐스트를 준비할 수 있게 됐고요. 어, 좋은가요?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평가를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좋다고 해주세요. 좋다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저기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다고, 혹시 시작하면은 게스트로 나와주실 수 있냐 하고 많이 여쭤보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뻥카를 날리고 다녔죠. 이제 이 회차가 올라가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한번 초대장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번씩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한 번씩 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뭐 팟캐스트 마신김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나는 대로 약간 앞에 적어 놓고 말씀은 드렸지만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제가 빠뜨렸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써 있는 대본대로 읽은 거는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대본을 써놔도 이 대본대로 읽으면 또 그게 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 차수를 날렸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대충 뛰어넘으면서 키워드 몇 개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마무리 인사로 준비한 거는 좀 그대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마무리 멘트니까요. 그래서 어, 한번 이 대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입니다. 마신 김에는 술과 삶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첫 잔 같은 거예요. 이걸 들은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마실 잔들이 궁금해지는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시작이지만 열심히 할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게스트로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금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영업해주시고 재밌다고 다독여주시고 비난 댓글, 비판 댓글 혹은 조언 받지 않습니다. 조언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저는 그 뭐라 그래 그런 거에 좀 약해요. 그래서 한없이 살갑고 긍정적인 말들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팟캐스트 마무리하고 남은 저는 편집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이었습니다.